최대한 빨리빨리 해줄게. 자, 다음 우주와 지각의 구성 원소. 다시 우주와 지각의 구성 원소. 요 파트는 시험 100% 나옵니다. 그냥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각각의 순서가 있죠. 그런데 우주를 만드는 애들 기본 누구? 수소하고 헬륨이 되는 거고, 지각을 만드는 애는 당연히 규소하고 산소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제 문제로 만든다면 넌 누구하고 비교를 할 거다? 지구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지. 지구는 내부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핵이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핵이 있기 때문에 그 핵 안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 철이다 해서, 여러분 미안한데 이거 우선순위 다 외우세요. 그냥 다시 우주, 지각, 그리고 누구? 지구까지 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성능 건 지각과 지구를 비교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자, 보세요. 문제 쭉 보시면 다 그런 문제들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철 나오고 산소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는 뭔 일이 벌었어, 이거. 얘는 지구겠네. 그치? 아, 얘는 누구야? 아, 얘는 지각이겠네.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선생님이 양반인 거죠. 착한 거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익숙하니까 이렇게 모식도로 나온다. 어렵지 않죠. 비중이 가장 큰 거 일단 우선순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1번하고 3번을 많이 외우죠. 1번하고 3번을 되게 많이 외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물질에 따라서 구성할 원소가 다르다. 시험에 100%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죠. 자, 다음 인체 구성하는 거, 지각 구성하는 거. 인체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산소가 많지. 왜? H2O잖아. H2O. 원소의 비율이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애 중에 가장 많은 건 물일 거고, 물 중에 가장 많은 건 당연히 누구다? 산소다. 그렇죠? 산소의 비중이 가장 높아진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규산염 광물 나와야 됩니다. 정사면체. 그래서 문자도 마찬가지 계속 보내는 거지. 정사면체. 가운데 규소 있고 외곽에 산소가 총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으면 이들은 무슨 결합한다? 공유 결합한다. 네, 그렇죠. 기억하라 그랬죠. 공유 결합한다.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즉 다시 결합했을 때 SiO4 무엇이 되겠어? 4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총 가수가 마이너스 4가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패턴은 일단 첫 번째 지구 지각 혹은 인체, 그치? 그리고 우주 파트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한 문제 일단 물어보고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규산염 사면체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일단 하나 물어보고 쭉,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 총 3문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기둥형이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겠죠. 그럼 얘는 단사슬, 얘는 복사슬, 얘는 판상형, 흑운모, 판상형, 흑운모 떠올라야 되고, 흑연은 다른 겁니다. 흑연은 아예 다른 애예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흑연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 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짜게지는 걸 쪼개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작살나는 걸 깨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망상의 경우에는 망상형 구조의 경우 깨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율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산소의 양 자체가 뭐해?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결합력이 강해져서 풍화침식에 강하다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 그렇죠? 나오잖아. 멘트입니다. 그리고 전체 순서 하자면 감남석, 휘석, 갑섬석, 흑음모, 석영, 장석 기억해야 되고요. 감남석에는 철과 마그네슘 들어가고 장석에는 알루미늄이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이들이 바로 뭐가 된다? 쪼개진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되셨죠? 자, 그리고 석영은 또 헷갈리지만 석영은 육각 기둥입니다. 석영은 육각 기둥. 책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둥 모양과 상대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자, 다음 탄소화물 그쵸?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사중결합은 없다. 가지, 그다음에 골이 있고, 그리고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이래. 그치? 바깥쪽에 6개가 존재.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인 거죠. 그래서 2학년 4번이 되니까 원자과 전자 수는 4가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결합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반도체 파트랑 연결이 되면 뭔가 추가적으로 심화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아닙니다. 고로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정말 자신감을 갖고 지금 시험 몇 시간 안 남았잖아? 그냥 날 세면 돼. 여기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애 원소 중에 이제 헷갈릴 만한 애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어. 얘가 당이고 얘가 인산과 염기가 존재한다면
인산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P가 있다. 염기를 구성하는 애 중에 누가 있다? N이 존재한다. 되셨죠? 그래서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는 인과 누가 있다? 질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얘가 만약에 폴리펩타이드야. 즉 아미노산들이 막 연결된 애들이야. 아미노산들이 막 연결된 폴리펩타이드라고 치자. 그럼 이 폴리펩타이드를 황과 황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 디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단백질을 연결할 때는 누가 포함돼? 황이 포함돼. 그러니까 단백질에는 황이 포함돼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하는데 생명체를 이룰 때 포함되는 원소에는 누구? 질소와 인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백질을 만들 때도 뭐가 포함될 수 있어? 황이 있으니까 단백질에는 황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파트는 그치, 한 문제 그림 나오면 땡큐고 뭐 아니면 말고. 되셨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문제 변형해봐야 이딴 거죠. 이쑤시개로 꽂아요. 아 이거 공유결합이구나 라고 눈치채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선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럼 그 공유결합선은 다시 돌아가서 주기율표 있는데 1, 2, 3, 4, 3, 2, 1 기억하시면 되겠죠. 얘네 두 개 제껴. 얘는 누구 때문에? 수소 때문에 결합선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진 비금속이기 때문에 14조건 결합선 4개, 15조건 결합선 3개, 16조건 2개, 17조건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서 아이고, 그렇죠? 사랑할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랑할 만한 문제는 각각의 누구 설정? 기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되셨죠? 기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위체, 글리코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글리세롤, 이거 내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이라는 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사실 지방산은 꺾여 있어야죠. 탄소 덩어리니까 지방산이 이렇게 결합돼 있어. 얘를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야지 뭐가 된다? 중성지방이 된다. 그래서 얘는 글리세롤, 얘는 지방산. 그런데 이렇게 지방산 하나만 돼 있으면은 이 뻑큐 표시가 아니죠.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산이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그치? 중성지방은 지방산과 뭐 글리세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글리세라이드라고도 이야기해도 되고요. 단백질 아미노산 맞는 거죠. 그치? 녹말은 누가 돼야 돼? 포도당이 돼야 돼. 포도당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사실 지질은 총 몇 가지?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중성지방, 두 번째 인지질이라는 애가 있지. 세포膜 만드는 인지질. 세 번째 스테로이드라는 애가 존재하죠. 그치? 얘는 성 호르몬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3대 영양소 중에 메인인 누구? 지질을 우리는 뭐로 배워왔다? 중성지방으로 배워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되셨죠? 에스터 결합 안 배웠죠? 글리코사이드 결합 안 배웠을 거야 아마. 그치? 얘는 다 물이 빠진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그 사이에서 물이 빠지는데 얘를 탈수축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결합돼 있는 애가 마찬가지 분해되기 위해서 물이 더해져야 되니까 가수분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생투 있는 문제 유형인 거죠. 펩타이드 결합 이루는 건다. 오케이. 탄수화물이다. 각각 어떤 물질인지 유추하는 문제. 즉 굳이 어렵게 내봐야 이렇게 나오겠다. 그 선생님께서는. 되셨죠? 그리고 핵산은 당, 인산, 염기 1대1, 1대1로 결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결합해서 각각의 개수하고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뭐 핵산이 만들어진다. 즉 핵산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DNA하고 누가 존재하는데? RNA가 존재하는데 여기는 숫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뉴클레오 펩타이드 총 몇 개? 8개. 핵산에서의 염기는 몇 개? 5개. 그렇죠?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겠죠. 되셨죠? 다시 갑니다. 핵산은 할 때 똑바로 해야지. DNA하고 누가 존재한다? RNA가 존재한다. 얘 염기 몇 개? 4개. 얘 염기 몇 개? 4개. 어떻게? A, T, C, G. 얘는 A, U, C, G가 되는 거고, 핵산의 염기는 몇 개? 5개. 그치? 얘네가 결합해야 되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4개. 여기도 4개 있으니까 총 핵산의 뉴클레오타이드는 8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애들이 가장 많이 틀려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당, 인산, 염기 1대1 대1.
염계 종류에 따라 구별하고 흔히 이런 것도 가르쳐줬죠. 아구가 아파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염기의 당의 형태가 6탄당과 5탄당의 퓨린계라고 했죠. 풍선 바람 불라고 아구가 아프다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개지. 그치? 왜? 결사슬에 어떤 애가 들어가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왼쪽은 아미노기, 오른쪽은 카복실기가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왼쪽은 아미노기, 오른쪽은 카복실기가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왼쪽은 아미노기, 오른쪽은 카복실기. 그래서 또 다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빠진다? 물 빠진다는 건 시험에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해서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미노산이 8개야? 그러면 빠지는 물의 개수는 몇 개? 8개. 아니지. 7개가 되겠죠. 하나 빠지는 거고. 펩타이드 결합도 몇 개? 7개.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되셨죠?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 범위는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다. 지금도 안 늦었다.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제 간혹 수능형으로 나왔던 문제 그림입니다. 수능 문제죠, 이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했네요. 물이 빠졌네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되셨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거 습관되면 인생 망합니다. 다시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치?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그렇죠. 요거는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C 기준으로 C는 결합선이 4개니까 두둥 이렇게 되는 거고 N 여기에 H, 그렇죠? 꼭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C 결합선 4개 위에 O 결합하고 N 결합선 3개 이게 H 되셨죠? 난 니네가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시험을 못 볼 거라 생각하지 않고 단 염려가 되는 건 실수를 할 것이다. 실수가 고로 뭐를 결정할 것이다? 등급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세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단백질과 뭐가 존재하는데 DNA 중에 무엇이냐? 그럼 아미노산과 누구?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농후한 거고 이들을 단위체라니까 오늘 아마 문자로 나갔을걸? 그치? 문자 되게 신경 써서 보낸 건데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되셨죠? 그리고 타이민이 있다. 상보결합한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죠. 다시 얘들아 음소거 좀 해주라. 타이민이 있어. 그럼 상보결합을 해야 된다. 상보결합. 그럼 누구하고 상보결합해야 돼? A하고 상보결합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상보결합을 하는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자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은 이건 사실 생원 문제입니다. 생원 문제인데 가끔 물어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 단백질 하면 일단 근육하고 세포 그리고 호르몬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다시 근육, 세포, 호르몬, 물질 대사 뭐 이딴 애들 막 떠올라야 되겠죠. 생리작용 뭐 이런 거 떠올라야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 자체는 뭐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원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잠깐만. 뭐야? 원래가 반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 책상에서 눈을 떠오르고 내신 거야. 맞아. 갑자기 또 안 들린다. 됐죠? 다시. 자, 그래서 상황 봤더니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자, 이 친구 봤더니만 하나는 뭐 DNA 하나는 뭐가 된다? RNA가 된다. DNA, RNA가 된다. 그렇죠? 왜? 얘는 이중나선, 얘는 단일가다. 그럼 이중나선 보자마자 그냥 기계적으로 3.4 나노미터, 0.34 나노미터, 여기까지 여기 1.0, 이 전체 폭은 2.0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염기쌍은 총 몇 쌍 있어야 돼? 10쌍 있어야 되니까 염기는 총 몇 쌍? 20쌍이 존재한다라는 거 아셔야죠. 꽂히지 마. 어떤 파트 영역에 꽂히지 말고 시험 전날이니까 그냥 골고루 봐. 절대 쫄지 말고. 자, 그리고 DNA, 그렇죠. 당, 인산, 염기 계속 이야기했던 거고 우리 이런 것도 이야기했죠. 이렇게 당이 있는데 그치? 어디에? 각각 탄소에 존재하는 애들이 있지. 뭐가 존재했다고 얘기했어? 자, 탄소에 어떤 애는 OH, H가 있어서 그치? OH 포함된 애가 바로 누구? RNA가 될 애인 거죠. 그래서 리보스가 되고 H만 포함된 애가 바로 뭐가 된다? 디옥시리보스. 그치? 그러니까 DNA가 될 애들인 거고
얘네들은 각각 이 그림으로 보자면 어떻게 if 여기 5'이면 이렇게 뭐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랬지? 여기가 3' 될 거고 여기가 어디? 역평형 구조여야 되니까 5'이면 이렇게가 3' 돼야 되겠죠. 그치? 해서 당과 인산이 뭐가 된다? 당과 인산이 골격이 된다. 또 다른 누구하고 연결돼요?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각각 탄소가 5개가 있어서 5탄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다 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나와야죠, 이런 거. 자,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달한다는 말도 맞긴 한데 용어를 정리할 때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해봐. 왓슨과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를 보면 생명 중심 원리를 보면 DNA가 누가 되고 RNA가 되고 RNA가 결국은 단백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물론 유전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전 정보라는 건 뭐야? 염기 서열이지. 다시. 유전 정보는 뭐다? 염기들의 서열이라고. 유전 정보는 염기들의 서열이라고. 고로 이 DNA의 염기 서열을 어떻게 RNA에게 전달하는 게 포인트죠. 즉 DNA는 전달. 맞아? 맞아? 아니지. 저장하는 게 포인트죠. 저장. 이 자체. 저장. 그리고 RNA가 리보솜에게 두고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교과서 텍스트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뭐 하는 애라고? 저장. RNA는 전달. 그러나 RNA 하나 더 추가돼야 됩니다. 뭐? 단백질 합성이죠. 왜? 단백질을 만들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네. 자, 뭐 당인산골격. 여기는 염기들 무슨 결합? 상부결합. 이해되셨죠? 그럼 이 순서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염기서열. 그걸 바로 뭐라고 해? 유전정보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다음. 둥중 다 같은 문제죠. 나오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 오예. 나 이 문제 추천. 예, 시험에 나올 확률 높음. DNA, RNA, 단백질을 각각 뭐 한대? 구분하는 애죠. 그치? 인산 있는가? 장난하시나? 그치? 인산은 뉴클레오타이드니까 아미노산은 뭐 있어? 아미노기, 카복실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안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백질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생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시험에 많이 링크된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라요. 됐죠? 다음 어머 항체네. 그치? 이거 이제 항체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체는 자 여기가 긴 사슬이라고 해.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에르메스, 여기는 루이비통 명품이네. 그 요게 이제 어떻게 병원균이 달라붙는 거죠. 항체에는 병원균, 즉 항원이 몇 개 붙는다? 2개 붙는다. 그리고 이렇게 붙는 애들이 결정이 돼 있다. 특이성이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항체가 나온 이유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게 뭐로 구성돼 있다? 단백질로 구성돼 있다. 파리가 아니에요. 웃어야 되는데 파리가 아니에요. 눈, 혀, 낼름. 미안하다. 자, 다음